신임 소대장 부임식 날 문이 열렸습니다. 정석원 소위다. 그 순간 한주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중학교 때 복도 끝으로 자신을 불러 세우던 그 선배, 고등학교에서도 자신을 조롱하던 바로 그 얼굴, 이제 소위 계급장을 달고 자신의 소대장이 되어 서 있었습니다. 정석원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한주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정석원도 자신을 알아봤습니다. 과거가 돌아왔습니다. 도망칠 수 없는 형태로.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이며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한주는 말년 병장이었습니다. 저녁까지 남은 시간은 고작 4달. 손가락으로 꼽으면 120일 정도였죠. 아침마다 달력을 보며 하루씩 줄어드는 날짜를 확인하는 게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부대 생활은 이제 완전히 몸에 배어버렸어요. 아침 6시 기상 나팔 소리에 눈을 뜨고 세면장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고 점호에 나가 부동자세로 서 있는 일. 모든 게 기계처럼 반복됐습니다. 생각할 필요도 없었죠. 몸이 알아서 움직였어요. 오전에는 부대 정비, 오후에는 행정 업무. 저녁 점호가 끝나면 생활관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동기들은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연인과 문자를 주고받거나 게임을 했어요. 한주는 그저 멍하니 시간이 흐르길 기다렸죠. 군대에 오기 전 한주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취직했어요. 어머니가 근무하던 보험회사였죠. 화려한 곳은 아니었지만 정해진 책상과 정해진 출근 시간이 있는 삶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8시 반에 회사 문을 열고 들어가 컴퓨터를 켜고 서류를 정리하고 고객 전화를 받았어요. 이제야 사람답게 산다. 어머니가 자주 하시던 말이었습니다. 한주도 그렇게 느꼈어요. 학교 다닐 땐 성적에 쫓겼고 졸업 후엔 취업 걱정에 시달렸죠. 하지만 회사에 들어가고 나니 비로소 제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월급날이면 어머니께 용돈을 드리고 친구들과 저녁을 먹고 주말엔 영화를 보러 갔어요. 그게 전부였지만 충분했습니다. 군입대 영장이 나왔을 때도 한주는 담담했어요. 21살 남자라면 누구나 가야 하는 길이었죠. 주변에선 아버지 이름을 대면 편하게 군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한주의 아버지는 군의 고위 장성이었거든요. 하지만 한주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름 꺼내지 마세요. 입대 전날 밤 한주는 어머니께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이셨죠. 한주는 스스로 평범한 길을 걷고 싶었습니다. 특혜도 특별한 배려도 원하지 않았어요. 그저 다른 청년들처럼 2년을 견디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그뿐이었죠. 그렇게 입대했고 어느덧 2년이 흘렀습니다. 훈련소에서의 혹독한 시간, 자대 배치 후의 적응기, 선임들과의 관계, 후임들을 맞이하며 느낀 책임감. 모든 게 지나갔어요. 이젠 한주도 병사들 중에서 가장 높은 계급이 됐습니다. 후임들은 한주를 병장님이라 부르며 존댓말을 썼죠. 하지만 한주는 권위적이지 않았습니다. 후임들에게 소리 지르는 일도 없었고 괜한 기합을 주는 일도 없었어요. 그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하고 후임들이 실수하면 조용히 알려줬죠. 선임들이 너무 착하게 굴면 후임들이 우습게 본다고 말했지만 한주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한주는 오후 작업을 마치고 PX 앞으로 걸어갔어요. 주머니에서 담배 한 개비를 꺼내 입에 물고 라이터를 켰습니다. 연기가 폐 속으로 깊이 들어왔다가 천천히 빠져나갔죠.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차가웠어요. 저녁이 코앞이라 그런지 모든 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네. 한주는 멀리 보이는 철조망 너머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저 철조망을 넘어서면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회사는 아직 자리를 남겨뒀을까? 친구들은 여전히 연락이 닿을까? 어머니는 건강하실까? 담배 연기가 공중으로 흩어지는 걸 멍하니 바라보다가 한주는 피식 웃었습니다. 괜히 심각하게 생각할 것도 없었죠. 어차피 몇 달 뒤면 다 끝날 일이었어요. 그저 하루하루 무사히 보내면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한주는 몰랐습니다. 과거가 다시 군복을 입고 나타날 거라곤 상상도 못했죠. 잊고 싶었던 기억들이, 묻어두고 싶었던 진실이 이제 막 저녁을 앞둔 한주를 찾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신임 소대장이 부임하던 날 부대는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아침부터 병사들은 생활관 청소에 여념이 없었어요. 바닥을 닦고 침대를 정돈하고 사물함을 정리했죠. 새로운 간부가 온다는 소식에 모두들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오후 2시 소대장실 앞 복도에 병사들이 일렬로 섰어요. 한주도 맨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말년 병장이니 당연한 자리였죠. 복도 끝에서 군화 소리가 들렸어요. 규칙적이고 묵직한 소리.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젊은 장교가 모자를 벗으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군복, 반짝이는 소위 계급장, 그리고 차가운 눈빛. 정석원 소위다. 그 순간 한주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목소리가 귀를 파고들었죠. 너무나 익숙한 목소리. 잊고 싶어도 잊을 수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한주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앞을 봤어요. 정석원. 중학교 때 복도 끝에서 자신을 불러 세우던 바로 그 선배. 고등학교에서도 자신을 조롱하던 바로 그 사람. 이제 소위 계급장을 달고 자신의 소대장이 되어 서 있었습니다. 정석원의 눈빛이 병사들을 훑었어요. 한 명씩 천천히. 그리고 한주에게 멈췄습니다. 잠깐의 정적. 정석원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한주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정석원도 자신을 알아봤습니다. 각자 이름과 보직 말에 정석원의 목소리는 냉정했어요. 한 명씩 자기소개를 시작했죠. 한주의 차례가 왔습니다. 이한주 병장 행정병입니다. 정석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주는 알 수 있었어요.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저 눈빛 속에 어떤 감정이 담겨 있는지. 자기소개가 끝나자 병사들은 각자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한주는 생활관으로 가는 복도를 천천히 걸었어요.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죠. 왜 하필 왜 여기에? 한주는 침대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중학교 시절이 떠올랐어요. 1학년이던 한주는 조용한 학생이었죠. 친구도 많지 않았고 공부도 그저 그랬습니다. 그런 한주를 2학년 선배 정석원이 처음 불렀던 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야, 너 1학년이지? 복도 끝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끝나고 교실로 돌아가던 길이었죠. 정석원과 친구들 서너 명이 한주를 둘러쌌습니다. 왜 인사도 안 해? 선배 보면 인사해야지. 한주는 고개를 숙이고 인사했어요. 하지만 정석원은 웃으며 한주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작은데? 다시 해봐. 그때부터였습니다. 복도에서, 화장실에서, 학교 뒤편에서 정석원은 한주를 계속 불렀어요. 심부름을 시키고 돈을 빌려간다며 가져가고 친구들 앞에서 망신을 줬죠. 한주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께도 선생님께도 친구에게도. 그저 참고 견뎠어요. 1년이 지나 정석원이 졸업했을 때 한주는 처음으로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1년 뒤 고등학교에 입학한 한주는 다시 정석원을 마주쳤습니다. 같은 학교였던 겁니다. 오, 이한주, 여기 왔네. 정석원은 반갑다는 듯 웃었어요. 하지만 한주는 알았죠. 저 웃음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고등학교에서도 괴롭힘은 계속됐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친구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조롱하고 체육 시간엔 일부러 공을 3개 던지고 복도에서 마주치면 어깨를 부딪혔죠. 한주는 참았습니다. 졸업할 때까지. 그리고 졸업 후 회사에 취직하고 평범한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정석원의 얼굴은 점점 기억 속에서 흐려졌습니다. 군대에 오면서 한주는 완전히 과거를 지웠다고 믿었죠. 하지만 과거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시 돌아왔어요. 군복을 입고 계급장을 달고 이번엔 소대장이라는 이름으로. 그날 밤 한주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옆 침대에선 후임이 코를 골고 멀리서 보초 교대 소리가 들렸죠. 모든 게 평소와 같았지만 한주의 마음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저녁까지 4달, 120일. 이제 며칠만 참으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모든 게 틀어졌습니다. 도망칠 수도 없었어요. 여긴 군대였고 석원은 소대장이었고 한주는 그저 병사였으니까요. 한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정석원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 차가운 눈빛, 그 비웃는 미소. 한주는 이불을 머리 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과거가 돌아왔습니다. 도망칠 수 없는 형태로. 정석원 소위가 부임한 지 사흘째 되던 날,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조용하게, 그러나 집요하게. 석원은 공개적으로 소리를 높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침착했죠. 하지만 한주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무엇을 노리는지. 저녁 점호가 끝났습니다. 병사들이 하나둘 생활관으로 돌아가려는 순간 석원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이한주 병장. 한주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석원이 서 있었어요. 두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무표정한 얼굴로. 말년이라고 긴장 풀렸나 보네. 한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석원이 한 걸음 가까이 다가왔어요. 오늘 야간 근무 추가다. 한주는 잠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야간 근무는 어제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는 게 원칙이었죠. 하지만 석원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소대장님, 제 근무는 어제도. 석원이 말을 끊었어요. 내가 물어본 적 없지?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왜 접니까? 왜? 한주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석원이 피식 웃었어요. 군대에서 이유까지 듣고 움직일 생각이야? 한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석원이 돌아섰어요. 군화 소리가 복도를 따라 멀어졌죠. 한주는 그 자리에 서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날 밤 한주는 2시간도 채 눈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야간 근무는 새벽 2시부터 4시까지였어요. 부대 정문에서 보초를 서고 순찰을 돌고 다시 자리로 돌아왔죠. 근무가 끝나자 한주는 생활관으로 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복도에서 석원과 마주쳤어요. 이한주 병장, 창고 정리 다시. 아까 했습니다. 석원이 눈을 가늘게 떴어요. 그래서 뭐, 다시 하랬잖아. 한주는 창고로 향했습니다. 어제 정리한 곳이었어요. 물건들은 이미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죠. 하지만 석원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한주는 물건을 꺼내고 바닥을 닦고 다시 정리했어요. 1시간이 걸렸죠. 이튿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침 점호 후 석원이 한주를 불렀어요. 생활관 복도 청소 다시.
어제 했습니다. 그럼 오늘도 해. 한주는 걸레를 들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았어요. 이미 깨끗한 바닥이었지만 석원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다 힐끗 보더니 말했어요. 구석이 더러운데? 다시. 한주는 다시 닦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손이 시렸고 무릎이 아팠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자마자 또 불렸어요. 석원이 한주를 운동장으로 불러냈습니다. 팔 벌려 뛰기 100개. 소대장님, 제가 무슨, 이게 그렇게 힘들어? 병장씩이나 돼서? 한주는 입을 다물고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팔이 올라갔다 내려왔어요. 50개를 넘기자 숨이 가빠졌습니다. 70개를 넘기자 다리가 후들거렸죠. 100개를 채우고 나니 온몸이 땀으로 젖었어요. 끝났습니다. 석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봐. 한주는 비틀거리며 생활관으로 돌아갔습니다. 병사들은 이미 눈치를 채고 있었습니다. 식사 시간 작은 목소리가 오갔어요. 정석원 소대장님, 이한주 병장님만 계속 부르시지 않아? 맞아, 저건 좀 이상한데. 우리도 조심해야겠어. 괜히 끼어들면 우리도 당할 수 있어.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군대에서는 그게 당연한 일이었어요. 괜히 끼어들면 다음 표적이 되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죠. 한주도 그걸 이해했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이건 자기 문제였으니까요. 한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속에서는 분노가 끓어올랐지만 입술을 깨물고 삼켰어요. 선임에게도 동기에게도 후임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키는 대로 했죠. 말하면 더 커진다. 학창 시절에 이미 배운 생존법이었습니다.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한주는 그렇게 버텼어요. 참고 견디면 끝난다고 믿었죠. 실제로 졸업하고 나니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녁까지 4달, 120일. 참으면 된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다르다는 걸. 이곳은 교실이 아니라 군대였고 석원은 교복이 아닌 군복을 입고 있었어요. 한주는 더 이상 학생이 아니라 병사였고 석원은 선배가 아니라 소대장이었습니다. 그날 밤 한주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몸은 피곤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석원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저 차가운 눈빛, 저 비웃는 미소. 옆 침대에서 후임이 뒤척였습니다. 병장님 괜찮으세요? 한주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괜찮을 리 없었죠.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말한다고 달라지는 것도 없었고요. 버티면 끝난다. 버티면. 한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과거가 속삭였어요. 참는다고 끝나지 않는다고. 이번에도 똑같을 거라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주의 얼굴은 점점 수척해졌어요. 야간 근무와 추가 작업이 반복되면서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죠. 식사 시간에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석원이 언제 부를지 몰라서 늘 긴장 상태였거든요. 어느 날 밤 석원은 소대장실에서 혼자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병사들의 인사기록 파일이 쌓여 있었어요.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으니 병사들의 신상을 파악해야 했죠. 한 장씩 넘기다가 석원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한주의 병적기록부, 기본 인적사항, 입대 날짜, 복무기간, 그리고 맨 아래 보호자 란에 적힌 이름, 이주학. 석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틀림없었죠. 보호자 성명, 이주학. 관계, 부. 직업란에는 군인이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석원은 천천히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이주학.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라면 모를 수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육군 참모차장, 3스타를 단 중장. 석원이 육사에 다닐 때도 그 이름은 전설처럼 들려왔어요. 철저하다, 원칙주의자다,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불의를 못 참는다. 후배들 사이에서 이주학 중장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훈련 중 부정을 저지른 교관을 직접 징계했다는 이야기, 부대 내 비리를 뿌리 뽑았다는 이야기. 모두가 이주학이라는 이름 앞에서 긴장했죠. 설마. 석원은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졌습니다. 한주의 태도, 특유의 절제된 말투, 군기에 대한 감각. 평범한 병사치곤 뭔가 달랐죠. 이제야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석원은 책상 서랍을 열어 담배를 꺼냈어요. 라이터를 켜고 연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지난 일주일 동안 한주에게 한 일들이 떠올랐어요. 야간 근무 추가 의미 없는 작업 반복, 공개적인 얼차려. 이미 늦었나? 석원은 눈을 감았습니다. 만약 이주학 중장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소위로 임관한 지 얼마 안 된 자신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군 생활은 끝날 겁니다. 아니, 끝나는 것만으로도 다행일지 몰라요. 하지만 석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아무도 모른다. 한주는 아버지 이름을 꺼내지 않았어요. 일주일 동안 그렇게 괴롭혔는데도 한마디 하지 않았죠. 만약 한주가 아버지 이름을 대려고 했다면 진작했을 겁니다. 왜 안 하지? 석원은 궁금했습니다. 한주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무엇을 바라는지. 어쩌면 한주도 아버지의 힘을 빌리고 싶지 않은 걸까요? 아니면 그저 참고 견디려는 걸까요? 석원은 담배를 재떨이에 비볐습니다. 선택의 기로에 섰어요. 여기서 멈출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갈 것인가. 멈춘다면 안전했습니다. 한주를 그냥 놔두고 다른 병사들처럼 대하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넘어가면 됐죠. 이주학 중장도 모를 겁니다. 한주도 전역할 때까지 참고 견디겠죠. 하지만 석원은 멈추고 싶지 않았어요. 이미 너무 멀리 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한주를 괴롭히며 느낀 쾌감, 과거를 복수하는 듯한 기분. 그걸 포기할 수 없었죠. 저 녀석은 절대 말 안 해. 석원은 확신했습니다. 한주의 성격을 아니까요.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한주는 참았어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죠. 부모님한테도 선생님한테도. 그저 고개를 숙이고 견뎠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을 거야. 석원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문 너머로 부대 야경이 보였어요. 어둠 속에서 초병이 순찰을 돌고 멀리서 불빛이 깜빡였죠.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석원은 입꼬리를 올렸어요. 결정했습니다. 계속하기로. 한주가 먼저 무릎 꿇을 때까지. 아버지 이름을 꺼낼 때까지. 그때까지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나는 이미 선을 넘었어. 석원은 알고 있었어요.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이미 한주에게 한 일들은 지울 수 없었죠. 만약 지금 멈춘다 해도 한주는 기억할 겁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끝까지 가는 게 나았어요. 석원은 책상으로 돌아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한주의 병적 기록부를 파일맨 아래에 넣고 서랍에 넣어 잠갔어요. 아무도 보면 안 됐죠. 특히 다른 간부들은. 다음 날 아침 석원은 평소처럼 점호에 나갔습니다. 병사들이 일렬로 서 있었어요. 맨 앞에 한주가 서 있었죠. 석원은 한주를 바라봤습니다. 피곤한 얼굴, 움푹 들어간 눈. 하지만 여전히 꼿꼿이 서 있었어요. 석원은 미소 지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아주 살짝. 한주는 눈치채지 못했죠. 다른 병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점호가 끝나고 병사들이 흩어졌습니다. 서건이 한주를 불렀어요. 이한주 병장. 한주가 멈춰 섰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저 등을 보이고 서 있었죠. 오늘 창고 점검한다. 오전 10시까지 정리 끝내. 한주는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건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어요. 한주는 그대로 서 있다가 천천히 걸어갔죠. 서건은 한주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저 어깨가 언제 무너질까? 저 등이 언제 굽을까?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돼. 서건은 확신했습니다. 한주는 곧 무너질 거예요. 그리고 그때 서건은 승리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자신이 위였다는 걸.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한주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몸이 한계에 다다랐죠. 연이은 야간 근무와 추가 작업, 그리고 끝없는 얼차려. 잠은 하루에 2~3시간밖에 자지 못했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그날 아침 한주는 점호에 나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어지러웠죠. 하지만 참았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서건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훈련장 정비 있다. 전원 참여. 병사들이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한주도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몸이 말을 듣지 않았죠. 점호가 끝나고 병사들이 흩어졌습니다. 한주도 걸으려 했어요. 하지만 첫 발을 떼는 순간 세상이 빙글 돌았습니다. 병장님, 누군가 소리쳤어요. 한주는 무릎이 꺾이는 걸 느꼈습니다. 바닥이 가까워졌죠. 그리고 의식이 흐려졌어요. 정신을 차렸을 때 한주는 하얀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의무대였어요. 침상에 누워 있었고 팔에는 링거가 꽂혀 있었죠. 옆에선 군의관이 차트를 보고 있었습니다. 정신 드셨어요? 한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어요. 탈진입니다. 과로와 수면 부족이 겹쳤어요. 며칠은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군의관이 물 한 컵을 건넸습니다. 한주는 천천히 마셨어요. 목구멍으로 물이 넘어갔죠. 차가웠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가족에게 연락할까요? 한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군의관은 더 묻지 않았어요. 차트를 들고 나갔죠. 한주는 혼자 남았습니다. 의무대는 조용했어요. 멀리서 부대 소음이 들렸지만 여긴 마치 다른 세계 같았습니다. 한주는 천장을 바라봤어요.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죠.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볼을 타고 턱을 적시고 베개를 적셨습니다. 왜 또 나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주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소리내어 울진 않았지만 눈물은 계속 흘렀죠.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한주는 혼자 참았어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죠. 졸업하면 끝날 거라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끝났어요. 회사에 취직하고 평범하게 살았죠. 과거는 지워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과거는 지워지지 않았어요. 다시 돌아왔죠. 이번엔 군복을 입고 계급장을 달고 더 강한 힘을 가지고. 한주는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여긴 군대였고 서건은 소대장이었고 자신은 그저 병사였으니까요. 이제 정말 끝인가? 한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건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저 차가운 눈빛,
저 비웃는 미소. 한주는 이불을 움켜잡았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죠. 그날 저녁 부대 행정실에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행정병이 수화기를 들었어요. 여보세요. 5사단 사면대입니다. 상대방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침착한 목소리였어요. 이한주 병장의 보호자입니다. 아들 상태를 듣고 싶습니다. 행정병은 긴장했습니다. 보호자 전화는 언제나 조심스러웠거든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행정병이 군의관을 찾아갔어요. 군의관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한주 병장은 현재 의무대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탈진 증세로 쓰러졌고 과로와 수면 부족이 원인입니다. 전화 너머에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어요. 군의관은 기다렸죠.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군의관은 수화기를 내려놓았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보호자치곤 반응이 차분했죠. 하지만 목소리 속엔 무언가 단단한 결의 같은 게 느껴졌어요. 서울 국방부 청사. 이주학 중장은 집무실에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책상 위엔 서류들이 쌓여 있었어요. 하지만 주학은 그 어떤 것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봤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군대에서 고생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자신도 그랬고 모든 군인이 그렇게 잘하니까요. 하지만 탈진으로 쓰러졌다는 말을 들으니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한주야. 주학은 눈을 감았어요.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입대하던 날 한주는 아버지 이름 꺼내지 마세요라고 말했어요. 주학은 그 말을 존중했죠. 아들이 스스로 길을 걷길 바랐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주학은 후회했습니다. 너무 방치한 건 아닐까? 아들이 고통받는데도 모른 척한 건 아닐까? 주학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어요. 수많은 불빛이 깜빡였죠. 그 불빛 중 하나가 아들이 있는 부대일 겁니다. 내 아들이라고 해서 특별 대우를 받길 바란 적은 없다. 이주학은 중얼거렸어요. 낮은 목소리였지만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부당한 일까지 참으라고 한 적도 없다. 주학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부드러운 아버지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군인의 눈빛이었죠. 정의를 지키려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군은 조직이었어요. 규율과 위계가 존재하고 명령과 복종이 원칙이었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의 근간은 정의였습니다. 부당한 명령은 명령이 아니었고 불의한 권력은 권력이 아니었어요. 주학은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서랍을 열어 수첩을 꺼냈어요. 펜을 들고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확인해야 할 것들, 알아봐야 할 사람들, 취해야 할 조치들. 군은 스스로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선 썩은 고리를 잘라내야 했어요. 불의를 저지르는 자를, 약자를 괴롭히는 자를, 군복을 입고도 군인답지 못한 자를. 주학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결심했어요. 이제 움직일 시간이었죠. 사흘 후 부대에 낯선 차량이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승용차였어요. 번호판을 본 행정병이 긴장했죠. 군 수사기관 차량이었습니다. 2명의 조사관이 내렸어요. 계급장은 대위와 중이었죠. 연대장실로 곧장 향했습니다. 병사들은 수군거렸어요. 무슨 일이래? 몰라 조사관이 왔다는데. 누가 문제 일으켰나? 아무도 정확한 이유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긴장했죠. 조사관이 오는 건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조사는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조사관들은 먼저 행정 서류를 확인했어요. 근무 기록, 훈련 일지, 병사들의 의무대 방문 기록. 모든 걸 꼼꼼히 살펴봤죠. 그리고 면담이 시작됐습니다.
한 명씩 불려 들어갔어요. 한 주의 동기들, 후임들, 같은 소대 병사들. 모두가 조사실로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뭘 물어보던데? 정석원 소대장님이랑 이한주 병장님 관계. 그리고 최근 일들. 병사들은 사실대로 말했어요. 야간 근무가 한 주에게만 집중됐던 일, 의미 없는 작업 반복, 공개적인 얼차려. 처음엔 말을 꺼내길 망설였지만 조사관들이 차분히 물어보자 하나둘 입을 열었죠. 조사관들은 서건의 과거도 조사했습니다. 인사기록부, 근무평가, 그리고 육군사관학교 시절 기록까지. 놀랍게도 서건의 생도 시절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후배를 괴롭혔다는 제보가 여러 건 있었습니다. 징계까지 가진 않았지만 경고는 받았었죠. 권위적이다. 후배들에게 과도한 요구를 한다. 언어 폭력이 있다. 평가서에 적힌 문장들이었어요. 임관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전 부대에서도 병사들과 마찰이 있었어요. 다만 큰 사건으로 번지진 않았죠. 서건이 조심했거든요. 선을 넘지 않을 만큼만 괴롭혔던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한 주를 대하면서 서건은 선을 넘었습니다. 개인적 감정이 섞였고 과거의 기억이 판단을 흐렸죠. 그 결과가 지금의 조사였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한 주가 조사실로 불려갔습니다. 의무대에서 회복 중이었지만 걸을 수 있을 정도는 됐어요. 한 주는 천천히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조사관 2명이 앉아 있었어요. 책상 위엔 서류들이 쌓여 있었죠. 한 주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여긴 신문하는 곳이 아닙니다. 대위 계급장을 단 조사관이 말했어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정석원 소위와의 관계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한 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목소리가 떨렸지만 점점 안정됐죠. 중학교 때 처음 만났던 일, 복도에서 불려갔던 기억, 반복된 괴롭힘. 고등학교에서 다시 만났던 순간, 계속된 조롱과 따돌림. 그리고 군대에서 서건을 다시 마주했을 때의 충격. 한 주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저 있었던 일을 있는 그대로 전했죠. 조사관들은 메모했습니다. 한 글자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이. 그동안 왜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조사관이 물었어요. 한 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죠. 말해도 소용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학교 다닐 땐 그랬어요. 말하면 더 심해질 것 같았고, 졸업하면 끝날 거라고 믿었죠. 군대에서도요? 네. 저녁까지 4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냥 참고 견디려고 했어요. 조사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주의 심정을 이해하는 듯 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정석원 소위에게 바라는 게 있습니까? 한 주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조사관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전 복수하고 싶지 않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다만 이게 또 다른 누군가에게 반복되지 않길 바랍니다. 조사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조사관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한 주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던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이 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견디다 쓰러지는 사람이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혼자 고통받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한 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게 제가 바라는 전부입니다. 조사관들은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죠. 한 주의 증언은 끝났습니다. 서울 국방부 청사. 주학은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가 담긴 문서였어요. 책상에 앉아 한 장씩 넘기며 읽었죠. 서건의 과거, 반복된 문제 행위, 한 주에 대한 괴롭힘. 모든 게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엔 한주의 증언이 요약되어 있었어요. 전 복수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이게 또 다른 누군가에게 반복되지 않길 바랍니다. 주학은 보고서를 내려놓았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죠. 한주야.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복수를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걱정했죠. 주학은 아들이 정말 성장했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안했어요. 아들이 혼자 그 모든 걸 견뎌야 했다는 사실이,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다는 사실이. 주학은 눈을 떴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죠.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이젠 내가 할 차례다. 주학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의를 바로 세울 시간이었어요. 일주일 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정석원 소위는 군복을 벗게 됐어요. 임관 취소. 육군 장교로서의 모든 권한과 지위가 박탈됐죠. 그날 아침 석원은 소대장실에서 계급장을 떼어냈습니다. 소위 계급장.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다이아몬드 하나.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리다가 책상 위에 내려놓았어요. 금속이 나무에 부딪히며 작은 소리를 냈죠. 사관학교 4년. 힘들게 입학해서 고된 훈련을 견디고 동기들과 경쟁하며 졸업했습니다. 임관식 날 부모님은 자랑스러워 하셨죠. 석원도 뿌듯했어요. 드디어 장교가 됐다고, 이제 성공한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물거품이 됐어요. 4년의 시간이, 노력이, 꿈이 단 한 명의 병사를 괴롭힌 대가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육군사관학교 졸업기록 말소. 석원은 더 이상 육사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졸업장도 학위도 모든 게 사라졌죠. 법적으로는 육사에 다닌 적이 없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통보. 재입대 통지서. 석원은 다시 병사로 군대에 가야 했어요. 자신이 그토록 짓밟았던 바로 그 위치로 그대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석원은 통지서를 보며 무너졌습니다. 소대장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렸죠.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게, 내가 병사로, 어제까지만 해도 소대장이었어요. 병사들에게 명령하고 훈련을 지휘하고 권위를 누렸죠.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게 끝났습니다. 며칠 뒤면 석원도 군번을 받고 병사 계급장의 군복을 입고 선임들에게 경례해야 할 겁니다. 석원은 고개를 들어 창밖을 봤어요. 병사들이 훈련장으로 걸어가고 있었죠. 그 중엔 한주도 있었습니다. 의무대에서 회복하고 다시 부대로 복귀한 한주. 여전히 말년 병장이었고 전역까지 2달 남짓 남았어요. 석원은 한주를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모든 게 무너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알고 있었죠. 잘못은 자신에게 있다는 걸. 며칠간 석원은 부대에 남아 있었습니다. 행정 처리를 위해서였어요. 소대장실은 이미 비워졌고 석원은 게스트룸에서 지냈죠. 병사들과 마주치지 않으려 조심했습니다. 시선이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피할 수 없었어요. 복도에서 식당에서 병사들과 마주쳤습니다. 어떤 병사는 고개를 돌렸고 어떤 병사는 그냥 지나갔죠. 아무도 석원에게 경례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소대장이 아니었으니까요. 출발 전날 밤 석원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내일이면 이 부대를 떠납니다. 그리고 훈련소로 갈 거예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어디서 잘못된 걸까? 석원은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중학교 때 한주를 처음 괴롭혔던 날. 왜 그랬을까요? 그냥 심심해서? 재미있어서? 아니면 누군가를 지배하고 싶어서?
고등학교에서 한주를 다시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멈출 수 있었습니다. 과거를 사과하고 새로 시작할 수 있었죠. 하지만 석원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괴롭힘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군대 소대장이 되어 한주를 만났을 때도 석원은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모른 척하거나 공정하게 대하거나. 하지만 석원은 최악의 선택을 했어요. 과거를 복수하듯 한주를 괴롭혔죠. 내가 괴물이었구나. 석원은 자신이 두려웠습니다. 자신 안에 있던 어둠이, 약자를 짓밟는 욕망이, 그리고 그 어둠이 결국 자신을 파괴했다는 사실이. 다음 날 아침 석원은 부대를 떠나기 전 한 가지 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주를 만나는 것. 마지막으로 얼굴을 보고 해야 할 말을 하는 것. 석원은 한주를 찾았어요. 한주는 생활관에서 침상을 정리하고 있었죠. 석원이 문 앞에 서자 한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잠깐 시간 있어? 석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한주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생활관 밖으로 나갔습니다. 부대 뒤편 벤치에 나란히 앉았죠.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나뭇잎이 흔들렸죠. 석원은 입을 열려다 다시 닫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한주가 먼저 말했습니다. 곧 떠나시죠? 흥. 석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훈련소로 간다, 이젠 병사로. 한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앞을 바라봤죠. 석원은 한주의 옆 얼굴을 봤어요. 여전히 수척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 석원이 말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그리고 여기서도 내게 한 모든 일이 미안해. 한주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석원을 바라봤습니다. 석원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죠. 석원은 처음으로 한주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변명도 핑계도 없었어요. 그저 미안하다는 말뿐이었죠. 한주는 한참 동안 석원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사과는 행동으로 하는 겁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말로 미안하다고 하는 건 쉬워요. 하지만 그게 진심인지는 앞으로의 행동이 증명하는 겁니다. 석원은 고개를 숙였어요. 한주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이제 당신도 병사가 됩니다. 선임들에게 깍듯이 대해야 하고 후임들을 돌봐야 하고 부당한 명령에도 참아야 할 거예요. 한주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알겠죠. 당신의 사과가 진심인지. 석원은 고개를 들어 한주를 봤어요. 한주는 석원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약자가 아니었어요. 피해자도 아니었죠. 그저 한 사람의 병사로 당당히 서 있었습니다. 저녁까지 2달 남았습니다. 잘 마무리하고 나가겠습니다. 한주는 돌아섰습니다. 생활관으로 걸어갔어요. 석원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한주의 어깨는 고닫고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죠. 석원은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행동으로 증명하라고. 석원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한주의 말이 맞았어요. 사과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었습니다. 이제 석원도 병사가 됩니다. 약자의 위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진짜 변화의 증거가 될 겁니다. 석원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들고 부대 정문으로 향했어요. 초병이 경례했지만 석원은 담례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장교가 아니었으니까요. 부대 밖으로 나왔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기차역으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부대가 멀어져 갔습니다. 석원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앞만 봤죠. 이제 시작해야 할 새로운 길을. 석원이 부대를 떠난 지 한 달 후, 그는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소했습니다. 24살, 대부분의 훈련병보다 나이가 많았어요. 머리를 짧게 깎고 군번을 받고 계급장 없는 군복을 입었죠. 훈련소는 혹독했습니다. 새벽 기상, 구보, 제식 훈련, 총검술. 모든 게 낯설었어요.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석원은 소대장이었습니다. 병사들에게 명령하는 위치였죠. 하지만 이젠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어요. 조교들의 고함이 귓가를 때렸습니다. 빨리 움직여. 뭐 하는 거야? 석원은 이를 악물고 견뎠어요. 예전 같았으면 화를 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젠 참았죠. 한주가 했던 말이 떠올랐거든요. 사과는 행동으로 하는 겁니다. 석원은 동기들을 돌봤습니다. 훈련에 적응 못하는 훈련병이 있으면 조용히 도와줬어요. 밤에 힘들어하는 동기가 있으면 격려했죠. 조교들에게 혼나는 동기가 있으면 나중에 따로 불러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이런 게 자신의 모습이 맞나 싶었죠.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게, 약자를 배려한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알게 됐어요. 석원은 변하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같은 시간 한주는 부대에서 마지막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녁까지 일주일. 이제 정말 끝이 보였어요. 후임들은 한주에게 인사를 건넸고 동기들은 저녁 축하 파티를 준비했죠. 한주는 부대를 돌아다니며 마지막으로 모든 걸 눈에 담았습니다. 생활관, 훈련장, PX 앞 벤치. 2년 동안 살았던 곳이었어요. 힘들었지만 이제는 추억이 될 곳이었죠. 저녁식 전날 밤 한주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어요. 석원과의 재회, 끝없는 괴롭힘, 탈진으로 쓰러졌던 날. 하지만 견뎠습니다. 끝까지 무너지지 않았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한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홀가분했어요. 내일이면 군복을 벗고 다시 민간인이 되는 겁니다. 저녁식 날 아침 한주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복을 입고 침상을 정리하고 사물함을 비웠어요. 후임들이 도와줬죠. 병장님 저녁 축하드립니다. 사회 나가서도 건강하세요. 한주는 한 명씩 악수했습니다. 너희도 잘 지내. 저녁까지 무사히. 저녁식이 시작됐습니다. 연대장이 나와 훈시를 했어요. 여러분은 대한민국을 지킨 용사입니다. 한주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자랑스러웠습니다. 힘들었지만 해냈다는 사실이. 이제 사회로 나가 민간인의 삶을 살게 될 날들이 기대되기도 했습니다. 저녁식이 끝나고 한주는 군복을 벗었습니다. 2년 동안 입었던 옷. 이제 더 이상 입지 않을 옷. 사복으로 갈아입으니 몸이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부대 정문으로 걸어갔습니다. 초병이 마지막 경례를 했어요. 한주도 답례했죠. 그리고 문을 나섰습니다. 부대 앞에는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미네와 아버지 주학. 두 분 모두 한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네는 한주를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말없이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손이 떨렸죠.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엄마. 한주가 말하려 하자 미네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죠. 주학은 한 걸음 떨어져 서 있었습니다. 군복을 입고 있었어요. 중장 계급장이 빛났죠. 하지만 지금은 군인이 아니라 아버지였습니다. 한주는 아버지에게 다가갔어요. 주학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눈빛이 모든 걸 말해줬어요. 수고했다, 잘 견뎠다, 자랑스럽다.
한주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주학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무겁지만 따뜻한 손이었죠. 장하다. 단 한마디였지만 한주에겐 충분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참으려 했지만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혜도 주학도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저 아들 곁에 서 있었죠. 한참 후 세 사람은 차에 올랐습니다. 주학이 운전대를 잡았어요. 민혜는 뒷좌석에서 한주 옆에 앉았죠. 차가 출발했습니다. 부대가 점점 멀어졌어요. 한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낯익은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2년 동안 보던 길, 이제 더 이상 오지 않을 길. 한주는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마음속으로. 한주야. 민혜가 말했어요. 회사에서 연락 왔더라. 자리 그대로 남겨뒀대. 언제든 복귀하라고. 한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천천히 쉬다 들어가도 돼. 급할 거 없어. 괜찮아요. 일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주학이 백미러로 아들을 봤어요. 내 뜻대로 해라. 아버지는 뭐든 지지한다. 한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달 후 한주는 보험회사로 복귀했습니다. 예전 책상, 예전 자리. 하지만 한주는 달라져 있었어요. 더 단단해졌고 더 성숙했죠. 동료들이 반겨줬습니다. 저녁 축하해. 고생했어. 한주는 인사를 나눴어요. 일상으로 돌아온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예전과 같진 않았어요. 한주는 변했습니다. 약자를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신입사원이 힘들어하면 도와줬고 부당한 일을 보면 목소리를 냈죠. 더 이상 참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한주는 회사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 전경이 보였어요. 수많은 건물, 수많은 사람들. 모두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죠. 한주는 생각했습니다. 과거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중학교 때부터 시작된 끔찍한 기억, 고등학교 때의 아픔, 군대에서의 고통. 모두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도망치지 않고 숨지 않고 그 아픔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위에 새로운 삶을 쌓아갈 수 있었죠. 한주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어요. 바람이 불었죠. 한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괜찮아. 아버지 주학은 아무도 모르게 아들을 지켜줬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권력을 내세우지 않고 그저 정의가 바로 서도록 도왔을 뿐이었죠. 어떤 이름은 끝까지 숨겨져야 더 큰 정의가 됩니다. 주학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주도 끝까지 아버지 이름을 꺼내지 않았던 겁니다. 그날 이후 한주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무너지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폭풍을 견뎌낸 사람이었죠. 한주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친구들을 만나고 어머니께 용돈을 드리고 주말엔 쉬었어요. 평범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한주에겐 그게 가장 소중했어요. 평범하게 산다는 것, 당연한 일상을 누린다는 것, 그게 바로 행복이었으니까요. 저 멀리 논산훈련소에서 석원도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었습니다. 훈련을 받고 동기들을 돌보고 조교들의 명령을 따르며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변해가고 있었죠. 두 사람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하나는 다시 일상으로, 하나는 새로운 시작으로. 과거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이제 그들은 앞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앞으로도 한주의 행복한 일상은 계속될 것이며 석원은 개과천선하여 과거와는 확실하게 다른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사연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이며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